자, 오늘부터 그 확률과 통계 파트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죠? 예, 통계입니다. 이전까지의 확률하고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종합적인 부분이나 출제는 다소 쉽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웬만큼의 점수는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전에 리콜 선수 지식. 자,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 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도수는 앞에 빈도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영어로는 물리에서 진동수 할 때 이제 쓰는 단어랑 똑같아요. 프리퀀시의 약자를 써서 F라고 이니셜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뭐 예전에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 키 통계 낼 때 뭐 160에서 165cm, 여기는 이상, 여기는 이제 미만해서 뭐 4명, 165 해서 뭐 170, 뭐 7명, 뭐 170에서 175, 11명, 뭔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뭐 161, 162, 뭐 173, 뭐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표가 사람이 적혀 있었던 걸 갖다가 인원수를 세워 가지고 막 이렇게 표를 정리했던 기억이 있었을 거야. 이 표 자체를 빈도수, 실제적으로 몇 명인지, 물리에서 진동수는 다다닥 이렇게 치는 행위가 이제 인원수 한 명을 올려주는 행위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표로 나타냈던 걸 우리는 도수 분포표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이 표를 보고 자, 우리가 평균을 찾을 수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자, 3, 4, 5 얘네들의 평균을 잴 때 우리는 총 개수가 3개였고 각각의 숫자 값들을 다 더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2인 거니까 평균을 막 이렇게 재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쌤이 이 총 이제 11명이니까 22명이잖아요. 22명의 뭐 키 평균을 잴 때 뭐 22분의 160과 165의 중간값을 계급값이라고 해서 중간값 이렇게 빼고 그게 4명이 있고, 그럼 전체 키가 평균적으로 이 4명이 162.5라고 하고 4명을 세고, 그런 식으로 167.5 곱하기 7 더하기 172.5 곱하기 11 해가지고 뭐 대충 뭐 이렇게 반에서의 평균 키를 갖다가 지었던 거지. 뭐 이런 행위를 한 번 더 우리는 이제 도수 분포표에 대조되는 확률 분포표라는 걸 배워가지고 평균을 내는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자, 그 수식을 조금 살펴보면,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수의 총합이라고 하는데, 도수의 총합은 앞서 말했던 뭐 4, 7, 11, 그러니까 빈도수의 준말이잖아. 얘네들 다 더했던 거고요. 자, 별량이라고 하면 실제로 뭔가 아까는 키 예시를 들었잖아. 그 도수에 해당되는 뭔가 측정하고자 하는 숫자들. 쉽게 말해 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데이터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수치화 가능한 데이터를 갖다가 다 더하는 게 평균이었던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을 왜 구하느냐라고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자, 평균은 어디에 속하는 값이냐면 대표값. 자, 우리가 어떤 집단이 있으면 반장을 뽑죠. 그 반장이 그 반을 대표해서 뭔가 일을 처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소위 말해 분석이라는 행위를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얘네들을 총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게 분석하는 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작용하고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전 과정에서는 이제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집단에서 대표값을 뽑는 것만으로는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A반의 수학 점수가 50점이고 B반의 수학 점수 평균이 50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50점에서는 40, 60에서 중간에 50일 수 있는 거고, 자, 30, 70 중간에서 이제 50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 중간값 대표값이 50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위권이 많아서 하위권을 떠받들어 올려줘서 50인지 아니면 평균에 비슷한 점수대에 모여서 50점 평균인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흩을 산자를 쓰고 분포할 때 포야. 그러니까 흩어진 상태. 일일트신가요? 흩어진 상태. 자, 흩어진 상태를 우리가 표시하는 어떤 양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척도가 이제 삼포도인데, 자, 삼포도의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 물론 이제 앞서 말했던 대표값도 뭐 이제 평균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최빈값, 중앙값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직을 뭐 집단이 대표할 수 있는 값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거고요. 삼포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양들이 많은데, 자, 우리는 그 중에 분산이라는 걸 쓴단 말이야. 그래서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흩어져 있는 상태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삼포도가 클수록, 이 수치가 클수록 별량이 넓게 흩어져 있다. 자, 그러면 A반하고 B반을 갖다가 분산을 잴 때는 A반 분산이 훨씬 더 B보다 훨씬이라는 말은 좀 생략하고 B가 더 분산이 클 거라는 거지. 더 많이 흩어져 있을 거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하 과정에서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 3, 5, 7, 9나 5개의 데이터가 있고, 자, 3, 4, 5, 6, 7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자, 중간이 다 5니까 평균은 둘 다 얼마인 거야? 5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자, 우리가 분산을 잴 때는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편차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편차. 자, 편차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걸 외워야 돼.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그러면 편차는 평균이 먼저 구해져야 하는 거고, 자, 1의 편차는 그러면 별량 자체는 1이니까 1 빼기 평균에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뭔가 이제 A 집단이 있고 이렇게 B 집단이 있다라고 해봐요. 자, 그럼 B 집단에 7이라는 별량의 편차는 2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흩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말하고자 편차의 총합. 자, 편차 총합을 갖다가 재어봐서 흩어진 상태를 쓰려고 해봤더니 보세요.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고 얘네들 다 더해도 지금 0인 거잖아. 그래서 흩어져 있는 상태를 단순히 편차의 총합이라고 하기에는 무조건 이제 0이 되어 가지고 흩어져 있는 상태를 잘 묘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는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없앨까 하는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은 뭐 절대값을 취하든지 제곱을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나 분산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여기 제곱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얘는 음수를 제거하기 위함인 거야. 그래서 편차 제곱을 총합을 시키는 거지. 자, 그러면 편차 제곱이 여기에선 16, 4, 0, 4, 16이었고 4, 1, 1, 4였으니까 집단 A에서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20, 20이 있어서 40이 되고 이쪽은 5, 5 해서 10이 되는 거지. 그럼 편차의 총합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별량의 개수는 여기에서는 지금 5개였으니까 5개고 여기 5개가 있었겠지. 자, 얘를 갖다가 분산이라고 하는데 A 집단에서는 8이고 B 집단에서는 2였겠네요. 아, 그러면 내가 앞에 썼던 이 AB랑은 지금 다른 AB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A가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앞서 썼던 걸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B 집단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A 집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편차가 크다고 하는 것은 중심값 평균으로부터 더 많이 흩어져 있다. 근데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인데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준다. 뭐 이런 분산이란 양이 있는데, 자, 분산을 앞으로 수학 기호로 뭔가 6자를 약간 뉘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읽는 것은 시그마라고 읽어요. 자, 우리가 그 부분합을 나타내는 이 시그마도 시그마이고 얘도 시그마인데, 시그마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문맥적으로 파악해서 이게 분산을 나타내는 시그마인지 아니면 부분합을 나타내는 시그마인지 잘 기억을 해서 쓰면 되는데, 그래서 분산은 여기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준 편차가 뭐인 거야? 시그마가 되겠지? 왜냐하면 양의 제곱근을 쓸 거기 때문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선수 학습으로서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평균을 왜 구해야 하는지, 평균은 어떤 대표값의 일환이다. 그런데 이제 평균만으로는 어떤 대상을 분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쓰는데 그걸 삼포도에서 어떤 적절한 양들을 이제 뽑는 거지. 근데 그 삼포도 중에 분산이라는 양이 많이 쓰이는데 그게 별량의 개수분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었다. 편차를 제곱하는 이유는 편차의 총합은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상태가 정의가 되는데 이제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편차는 이제 음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분산은 크면 클수록 중간 평균으로부터 많이 흩어져 있고, 분산을 나타내는 기호는 부분합 기호랑 발음이 똑같은 시그마를 쓰는데 분산은 앞으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자,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자, 양의 제곱근이니까 얘는 0 이상이 되겠죠. 그때를 실제적으로 시그마라고 부른다. 뭐 이 정도 이제 선수학습으로서 정리가 되겠네요.